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저의 생각 중에, 그러니까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군중은 개새끼예요. 군중은 개새끼다. 군중은 개새끼예요. 왜 개새끼냐면 그때 말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재개발을 안 해주냐. 난리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는 진짜 해달라고 난리였어요.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어땠냐면 민주당이고 당시에 한나라당이고 다 뉴타운 공약 앞으로 뭐 할 때 뉴타운 늘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무슨 동 개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똑같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재개발이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말 바꿔서 재생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서로 또 다 말을 바꾸지. 왜 그게 말이 바뀌냐. 재개발 사업들이 2010년, 11년 가면서 다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실제로. 조합원 분양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의 모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재개발 피 계산할 때 피가 1억 2천만 원 이상 서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4억 3천만 원 조합원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 5억 5천만 원이면 일반 분양 5억 5천에 받아도 피가 더 붙으니까 5억 7, 8천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조합원 거는 더 로얄층 물건이니까 4억 3천에 1억 5천 차익인 1억 2천에다가 피가 2, 3천 일반 분양이 붙는다고 하면 1억 한 5, 6천 피가 붙어야겠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10년, 11년 가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4억 3천 조합원 분양가에 마이너스 1,000, 2천이 붙었어요. 가격이 꺾이면서. 시장 가격이 꺾이면서 일반 분양 물건들은 피가 이만큼 꺾인 거,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꺾인 거고, 막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렇게 낮은 상황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일반 분양 5억 5천 한 해가 미분양이 쌓이니까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기성비, 미지급 이거 붙은 것들은 조합이 나중에 건설회사에다 이자 쳐가지고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사비를 그만큼 일반 분양 수입 들어올 만큼에 대해 공사비를 안 줬기 때문에 져야 되니까 미분양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걸 누가 내야 되냐면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5억 5천에 다 분양이 잘 됐을 경우를 계산해서 짜놓은 가격인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올라가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큰 물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추가 부담금을 그거에 준해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작은 물건 가졌던 사람은 조금 덜 내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4억 3천 조합원 분양까지만 앞으로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3천만 원이 될지 5천만 원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팔게 던지는 물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동네는 재개발을 아직 안 하고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재개발구역 추진하던 동네에 나랑 비슷한 35평 단독주택 가지고 있었던 옆집 아줌마가 재개발 하다가 30평대 아파트 받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4억 얼마에 또 못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집 날라갔어. 나는 집이 아직 있잖아. 네. 근데 나는 하게 되면 나 지금 35평 지금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저거에서 30평 아파트도 하나 못 받고 내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야. 그것도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괜히 저거 해서 집 팔아야 되고 내야 될 돈 그걸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그냥 재개발 하지 말자. 우리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하지 말자 얘기들을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 요청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들 사업 가고 있던 곳들도 아예 그냥 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정도에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2011년인가 박원순 시장이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12년에 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안에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해달라. 우리 안 하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왜냐하면 계속 망하는 사례들이 미분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레프도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이 있었어요. 2014년에 입주할 때까지 안 팔리고 남은 물량이 있어서 집 지어놓은 거 보고 가서 계약한 물량들이 있었어요. 레미안 밤섬 리메 상수 1구역 2구역도 공사하는 중간에 다 미분양 계속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그 미분양 때문에 그렇게 고생들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할인 분양도 했어요. 마레프 45평 할인 분양가가 8억 정도인가 그랬어요. 7억 8천 이렇게 나간 것도 있고 그게 불과 2014년도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2012년, 13년, 2013년 이런 때에는 할인 분양 아파트 와서
계약하고 와서 구청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5년간 아예 안 받나 면제해준 아파트 이런 것도 나왔던 시절이라면 13년, 14년이. 그러니까 그 전에 11년, 12년 이때는 사람들이 패닉이 오던 시절이니까 해제해달라고 다 요청들을 했어요. 재개발 추진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그 동네 사람이고 해제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 다시 추진하게끔 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계속 똑같아. 예.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도 결국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이 2012년에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이랑 걸 낸 것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시장의 요구였다니까요. 그게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재개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갖다 목소리를 낸 경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걸 뚫고 해난 그걸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그 안 좋고 힘든 시기에 그 사업을 밀어붙인 데가 있어요. 그게 신반포 1차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시기에 분양 성공하고 해서 진짜 대단한 사업장이긴 한데 다른 재건축들도 올스톱하고 멈춰있을 때 결국 밀어내가지고 거기는 근데 신반포 1차는 워낙 대지 지분도 많고 한강변에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또 그 소유자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추가 분담금 얼마 많이 안 나오지만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깽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안 한 곳들은 또는 조금만 간 곳들은 주민들이 나서서 해제 요청들을 했던 거고. 제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을 두둔하고자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절에는 그게 시대의 요구였고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한 거예요. 법도 개정을 해서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라 라고 하는 절차는 정해놨는데 해제하고 싶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제를 하는 절차도 법에 추가가 됐고 2012년에 법 개정하면서 추가시켰고 또는 이제 의무를 부여를 한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지지분야에서 이때까지 안 되면 서울시장, 그러니까 대도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안 갈 것 같으면 해제를 시켜라. 그게 왜냐하면 해제를 시켜야 재산권,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게 다 막히니까 안 할 거면 풀어줘라 이런 거죠. 그거를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업무들을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해제할 때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해제를 위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되게 미흡했다. 너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설문을 내면서 해제를 하고 이런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 들은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설문을 받았고 집계하는 찬성과 반대를 집계하는 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억울하게 해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내용 때문에 해제가 된 부분이 부당하다라는 사유로 많은 사업 추진 주체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내서 실제로 지금 그 해제는 잘못됐다라고 판결 나온 사례들이 근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를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 구역이든 뉴타운이든 억지로 해제시키려는 어떤 큰 기조화에서 너무 무리하게 어떤 기준을 삼고 그거에 따라서 해제를 시킨 부분들은 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죠. 5긴 1구역이라든가 4직 2구역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해제를 시켰거든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이만큼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간 곳,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간 곳을 직권 해제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첫머리에 군중은 개새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군중에 섞여서 나의 한 표를 나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행사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엄청난 죄인이고 누가 너무나 잘한 의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니즈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의 난주택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새로 지어질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줄었다.
이 이야기는 2010년대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신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그 기준을 엄청나게 높여버렸거든요. 근데 지정을 안 했어요. 한쪽에서 해제하고 있는데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한쪽에서는 또 의견을 받아서 지정할 곳들은 꾸준히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꾸준한 물량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이명박 시장은 앞으로 뉴타운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다. 쫙 해가지고 일종의 치적이 됐고, 오세훈 시장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쓴 거고, 박원순 시장은 그거는 원주민들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안 좋은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옹기종기 사는 이런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당연히 지금 무슨 소리 안 되죠. 이런 거였다. 자꾸 이제 이런 어떤 패러다임 추진한 이거에 따라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들쭉날쭉 한 거잖아요. 재건축도 그렇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 해주란 말입니까? 안전진단 기준 강화해서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따라서 물량이 나올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결국 이거 하란 얘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좀 가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직 그 정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된 것 같아. 수준이 안 됐다. 우리 민도의 수준이. 그게 안 된 것 같아. 왜냐하면 공감합니다. 모두가 너무 냄비 근성이 있어서 막 왜 공급을 안 하냔 말이야. 지금 다 두들기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너무 흔들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인이 할 수 있겠어요. 그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고 욕먹으면서 결국 해제해달라는데 너 왜 해제 안 해줘? 너 공급하라는데 왜 공급 안 해? 결국 이걸 갖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의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됩니다라는 거를 반대를 무릅쓰고 뚝심을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쉽게 되겠어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지율 퍼센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결국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공급이 많을 때는 확 늘었다가 적을 때는 확 줄었다가 이 출렁이면서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지지부진했다 급등 이걸 계속 반복할 거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기를 잘 타서 투자를 잘하면 되는 거야. 사이클을 타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것만 잘 타서 파도만 잘 타서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군중이 개새끼라. 그걸 잘 이용해서 그 심리를 잘 이용하면 나는 금전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싶네요. 이런 반론도 좀 있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 재건축, 재개발 못한 거지 자발적 취소는 아닌 듯한데요. 그냥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물론 조건이 안 되는 곳은 애초에 언급할 게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우리 동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공공이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공공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원래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하는 거예요. 도로가 너무 좁고 너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고 이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불나면 소방차 못 들어와서 막 사람들 다 죽게 생겼고 이런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할 때 그 주변에 집도 많이 낡아 있으면 그런 기준이 충족이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어 있어야 요청을 해서 됐을 때 고민해가지고 여기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하세요. 이렇게 재개발을 합시다. 그걸 갖다 관에서 내주는 거지. 재건축은 달라요. 재건축은 기반시설 상관없어요. 기반시설 상관없고 주택만 노후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재건축은 그래서 주로 강남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에서만 하고 있죠.